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6강 문화적 무의식의 발견 세 번째 시간의 마지막 단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은 앞서 얘기했던 생물학적인 환경과 문화체계의 관계, 그리고 직업과 돈의 관계, 그리고 가정과 밥상의 관계를 거쳐가지고서 마지막은 이제 품질과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음식과 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7장, 8장에 나와 있는데 특히 품질과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사회에 나가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책을 보는 것을 원합니다. 자, 품질에 대한 것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샀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속 일어나는 버그 어떠십니까? 짜증나시죠? 그럼 버그를 한 3개월 뒤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해 줬다. 그러면은 그 버그로 고생했던 두세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업데이트를 해줘도 나는 다음에 이 휴대폰을 또 사실 겁니까? 아니면 다음번에는 이 휴대폰 말고 다른 회사의 휴대폰을 사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를 샀는데요. 잔고장이 많아요. 근데 잔고장이 많아도 AS 센터 가면 다 고쳐주긴 합니다. 근데 잔고장 때문에 가끔 출근하다가 차가 쓰기도 하고요. 잔고장 때문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선 밖에서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요. 잔고장 때문에 창문이 내려가질 않아서 비를 흠뻑 맞고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무료로 고쳐준다. 그럼 여러분은 다음에도 이 자동차 회사를 믿고 이 자동차를 살 겁니까? 고쳐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품질과 움직임에 대한 문화 코드는 바로 그 의문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품질에 대한 문화적인 코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굉장히 나라와 국민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 일본은 진짜 더없는 경제 호황기를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니 픽처스는 유니버설 레코드라든지 영화사와 음반을 소유하면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잃어버린 20년 동안 거품 경제가 빠지고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예전 같지 않은 제2의 경제대국이라고 얘기하기조차도 좀 민망할 정도의 일본이 됐지만, 일본은 분명 과거에 경제적인 영광을 누렸던 나라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품질의 관리 기법이라든지 미국의 품질 관리 기법은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일본의 기업의 품질 관리 기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하고 믿음직스러울까? 그것이 하나의 나중에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일본 제품을 사게 되면은 메이드 인 재팬, 이게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들면 잘 만들겠지, 틀림없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표 앞에 어떤 회사가 만드는 것과 관계없이 메이드 인 재팬을 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죠. 독일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광고 뒤에 다스 오토, 자동차, 이것은 자동차. 독일 폭스바겐, 독일 벤츠. 독일은 자동차에서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품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고장난 휴대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그를 해결해 준다. 잔 문제가 많지만 언젠가는 AS로 다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 여러분은 그 자동차를 또 사시겠습니까? 그 회사의 제품을 또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만약에 나는 안 산다, 그러면 나는 버그의 문제점을 내가 해결할 이유가 없다.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잔고장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완벽한 제품이지. 잔고장 나중에 고쳐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 때 나는 불편한데 그 보상은 누가 해주냐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품질에 대한 차이입니다.
품질에 대한 문화 코드가 미국과 일본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파이오는 컬처 코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본은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은 완벽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다듬어진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물건은 문제가 없어야 돼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움직여.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 근데 회사가 나와서 AS를 해준대. 이 회사는 이 물건에 대해서 끝까지 품질 보증을 하는구나. 믿을만 하네. 평생 같이 갈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아시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은 품질 보증서라는 얘기입니다. 품질 보증서는 물건을 나왔을 때 이미 이 제품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어떻게 번역을 하죠? 품질 보증서를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끝까지 평생 보증하는, 품질을 보증한다는 거. 평생 네가 쓰는 동안 고장나면 고쳐줄게. 근데 이 물건은 완벽하진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끝까지 책임지고 고쳐준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품질이라는 것은 움직인다, 작동한다, 움직이지 않아? 믿고 고쳐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야 라는 겁니다. 고장이라는 것은 뭐냐? 움직이지 않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굉장히 깊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존경받는 직업에 의사, 간호사, 그리고 뭐 배관공, 전기수리사, 왜 그럴까요? 작동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코드가 있죠? 세이버, 구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믿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뭡니까?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아픈 것은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파서 입원하면 자식들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해 아파서 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게 왜 미안할까요?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은 완벽한 물건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라 그러면 미국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안 돌아갈 수도 있죠. 고쳐서 쓰면 되지. 우리는 고쳐서 쓸 바에서 새 거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2, 3년 지나서 고쳐? 수리비가 더 드니까 새 거 사!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30년 된 자동차, 40년 된 올드카라는 거. 왜 올드카를 갖고 다닙니까? 새 차가 훨씬 품질이 좋고 성능도 좋은데 다른 것이죠. 그것이 뭐 헤리티지라는 전통 뭐 이런 어떤 개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에 관해서는 동양 사람,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 그리고 서양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무엇을 중시하냐? 완벽함보다는 끊임없이 관리 유지를 해주는 것을 훨씬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미국 군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장교들은 똑똑하겠죠. 웨스트포인트 나온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반인들을 훈련을 통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똑똑한 사람을 뽑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휘자가 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급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품질 보증, 나오는 물건이 완벽하다는 걸 보증하지만 이걸 영어로 했을 때 lifetime warranty, 평생 보증, 끝까지 같이 간다. 당신이 쓰는 동안엔 내가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대로 그럼 첫 번째 수리하러 가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래된 거네요. 10년 된 부품이 없는데요. 부품이 없는 거는 이유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을 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광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막 실업자가 나오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대 광고가 이랬습니다. 당신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실업증명서를 갖고 오면은 제가 할부금을 유예해 주겠습니다. 더 연장을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에서 오늘 잘렸어요.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요. 그럼 나는 회사 가가지고선 혹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실업수당을 받는 증명서를 떼다가 자동차 회사 나는 실업자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3개월을 연장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차를 팔아버리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는다는 증명서를 갖고 현대자동차를 갖고 하고 현대자동차는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나랑 같이 오래갈 회사구나.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을 한국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그거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차가 급발진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회사는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완벽한 물건을 만들었어. 왜? 완벽함에 대한, 품질에 대한 완벽함이 문화적 코드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 당신이 잘못 밟았겠지. 브레이크 밟는다는 걸 악셀레터 밟았겠지. 운전이 미숙했겠지 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던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음번에는 그 차를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 한번 두고 봅시다. 살펴봅시다.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한 발짝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 좋은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내 품질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하면 미래에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문화 코드가 서로 상이하게 작용한다. 예전에 도시바가 노트북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AS를 해주거나 아니면 AS를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을 해줬는데 중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수리와 어떤 돈을 받고서라도 그 다음에는 도시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품질에 대한 차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음식을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아까 전에 먹는 것은 곧 시간이고 시간은 곧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빨리 먹고 배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연료입니다. 비어져 있는 연료통에 연료만 집어넣으면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넣고 빨리 가야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미국 사람들은 양이 많아요. 빨리 먹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양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농경 문화와 전통 문화가 아주 발달한 데서는 음식이 차근차근 나오고 왜 이렇게 허겁지겁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그런 식의 변화. 두 손으로서 햄버거를 그냥 우고저고. 그래서 슬로우 푸드는 음식이 딱딱하거나 즐길 수가 있는데 패스트푸드는 절대 즐기면 안 돼요. 왜?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스트 햄버거 가게라든지 피자 가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가 없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물컹하게 만들고 쉽게 소화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베커진이라 그래가지고서 음식을 즐기고 무슨 맛을 즐기는 식도락의 어떤 내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것을 격식을 갖춰야 되고 향유를 해야 되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관심이 많은 어떤 그런 그 음식 문화권에서는 양만 많이 하면 맛이 중요한 것. 근데 맛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시간이 또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느 음식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아무 음식점에 들어가서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너무 희한하지 않아?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맛없는데 왜 먹어? 라는 겁니다. 그쵸? 맛없는데 왜 먹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먹기 위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즐기고 느끼고 하는 것에 어떤 포인트를 더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먹고 그냥 쓸어 담고 쓰레기 음식을 먹는 미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연민의 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햄버거 가게에 요리사가 나와서 인사하는 거 없습니다. 그 요리사가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양 많이 하면은 층층이 싸서 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나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발달된 데서 음식의 요리사는 굉장한 존경을 받는 것이죠. 뭐에 비유가 돼요? 요리사나 지휘가나 어떤 예술가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셰프라고 하는 셰프라는 그런 어떤 설명도 듣고 토크라는 하얀색 권위 있는 모자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보통 알코올 무슨 비버리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란 뜻이죠. 왜 그럴까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주는 항상 샷, 총, 살인, 죽음 이거와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샷, 원샷, 투샷 한 샷 하는 것은 먹고 취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샷건이라든 맥주를 거꾸로 따가지고서 빨리 마시는 건 샷건이라고 하고, 그러한 어떤 위험, 도발적인 행위를 즐기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는 왜 독주에 쓰이느냐, 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쓰이느냐, 그러한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국에서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순도가 높다, 깨끗한 술, 뒤끝이 없다, 숙취가 없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에는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셔야 됩니다. 낮은 도수에 먹으면 이거 먹은 것도 개울 수 있고 뒤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술과 음식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 번째 파일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라파엘의 컬처 코드 해당 부분을 읽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